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혈액입니다. 혈액에 관련된 질환이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순간 빈혈 그러면서 많이 쓰러지는 드라마를 본 적 있죠. 빈혈 있고요. 또 이거 말고도 피가 한 번 나면 멈추지 않는 그런 질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런 질환들이 생기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학 15분 만에 끝내기. 빨리 끝내봅시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첫 번째, 혈액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먼저 혈액을 관찰하는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을 관찰한 결과 사진입니다. 우리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많이 아쉬워요. 자, 요 그림에서도 사진에서도 보면 알다시피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얘죠. 얘는 적혈구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이 있어요.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가 오목한 모양의 원반 모양입니다. 우리 혈액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적혈구 때문이에요. 적혈구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적혈구의 빨간색, 얘 때문에 우리 혈액이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뜨문뜨문 보이는 애가 있네요. 얘는 백혈구입니다. 크기가 가장 크고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자, 이 백혈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은 혈소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하면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크기가 작거든요. 혈구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고 얘도 역시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 혈소판이 하는 일은 피가 났을 때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짠! 혈액에 대한 구성 성분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장은 노란색의 액체예요. 그리고 혈구는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죠? 혈액 관찰하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 이름이 혈구냐면 피, 구는 공구자예요. 그러니까 피 안에 있는 무슨 공처럼 둥근 무언가가 있으니까 처음에 얘를 관찰한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지었겠죠. 피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혈구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백혈구부터 보겠습니다. 백혈구는 크기가 가장 큽니다. 아까도 말했죠. 그리고 모양이 일정하진 않아요. 근데 처음 관찰했을 때 뭔가 동그랗게 보였으니까 얘를 혈구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얘가 하는 일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침입한 세균 이런 것들을 앙 하고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합니다. 핵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혈액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적혈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적혈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색 색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모글로빈 때문에 적혈구가 붉게 보이는 거고 이 붉은 적혈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혈액 자체가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 혈소판을 보겠습니다. 혈소판도 역시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혈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해요. 혈액 응고작용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소판에 문제가 있다면 피가 멈추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까 혈장 얘기했어요. 혈장은 노란색의 액체라고 했습니다. 혈장은 액체라고 했죠? 물이 주성분이에요. 그리고 이 액체다 보니 혈구나 이런 것들을 운반해줍니다. 혈구뿐만 아니라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소 이런 것들, 이런 물질을 모두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혈액에 관한 질환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것도 왜 생기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 빈혈 하고 핑 돌면서 쓰러지는 것. 이것은 적혈구의 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적혈구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적혈구가 하는 일은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운반이 적절하지 않게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순간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서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가 멈추지 않는 질환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것은 혈소판에 이상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혈소판에 이상이 생기면서 이렇게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백혈구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 백혈구에 이상이 있으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질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각각의 문제가 생길 때 있는 질환들과 관련지어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두 번째, 심장에서 나간 혈액은 어떤 경로를 거쳐 순환할까? 예전에 갈레노스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혈액은 간에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온몸을 한 바퀴 쫙 돌은 혈액은 바로 사라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다 그 후에 합의가 아니다. 혈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순환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에서 한번 쫙 하고 펌프하는 혈액의 양이 약 70ml 정도 되는데 1분에 이런 심장박동을 70회 한다. 그럼 이게 1분만이 아니라 하루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혈액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낭비적인 행동이다. 혈액은 그때그때 만들고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을 순환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혈액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심장에서 순환하는 건 배웠어요. 여기부터 볼게요. 일단
우리 온몸에 들고 들어오는 심장을 향해 들어오는 것은 정맥이라고 했습니다. 온몸에 돌았기 때문에 대정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했어요. 심장을 들어올 때 먼저 심방, 위에는 심방으로 가죠. 오른쪽이기 때문에 우심방이라고 합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온 것은 우심실로 가서 다시 동맥으로 나갑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우리 동맥이라고 하죠. 근데 얘가 가는 곳은 어디냐? 바로 폐입니다. 그래서 폐동맥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럼 폐동맥에 가서 폐를 거치면서 하는 일이 뭘까요? 그쵸? 그동안 돌으면서 많이 생긴 이산화탄소 내보내고요.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산소가 충만한 요 혈액을 폐정맥, 심장을 향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맥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얘는 폐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폐정맥입니다.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 위쪽, 그리고 왼쪽의 위쪽이기 때문에 좌심방이죠. 좌심방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얘는 좌심실로 가고요. 다시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동맥이라는 이름이 붙죠. 얘가 가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 온몸을 돕니다. 그래서 대동맥입니다. 대동맥을 통해서 쭉 우리 온몸에 곳곳을 다 돕니다. 그래서 세포에 영양소도 주고 산소도 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다시 대정맥을 향해서 가면서 심장으로 가는 순환고리가 완성되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색깔이 두 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빨간색은 산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한 것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은 산소보다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포함된 것을 이렇게 색깔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폐를 돌고 온 애는 아무래도 산소의 양이 많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우리 온몸을 돌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산소는 세포 곳곳에 나눠주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산소의 비율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폐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네요. 폐에서 산소를 얻기 전이기 때문에 폐동맥도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요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뒤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앞에 설명한 것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온몸을 순환하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온몸을 순환하려면 대동맥으로 가는데 이때 심장, 좌심실에서 쫙 펌프질을 해줍니다. 그럼 대동맥에서 우리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돕니다. 그러면서 산소, 영양소 이런 것들을 내어주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노폐물 이런 것들은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정맥으로 와서 우리 심장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심장, 들어오는 것 심방을 먼저 오죠. 우심방으로 옵니다. 얘는 우심실로 가서 이제는 폐를 순환할 준비를 합니다. 우심실에서 한 번 더 펌프질을 해줍니다. 어디로 가냐면 폐로 갑니다. 이때 펌프질은 당연히 대동맥보다는 조금 더 약하겠죠. 대동맥은 우리 온몸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더 강한 펌프질이 일어납니다. 폐동맥으로 가서 폐에서 산소를 얻습니다.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내어보내는 이런 기체 교환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좌심방, 좌심실로 돌고 얘는 또 다시 요렇게 해서 순환하는 순환고리가 완성되겠죠. 오늘의 출석 체크. 여러분 교과서 173쪽입니다. 화면에도 보이죠?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 배웠던 것, 그리고 혈액의 구성, 혈액 순환까지 배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고요. 요 푼 내용을 사진 찍어서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 사진 제출하고 완료로 표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답은 책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고 답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꾀부리지 마세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합시다. 모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